허승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다름이 아니라 저번 주에 안동시의회 지역 활성화 및 건강도시 연구회에서 신임 간사로 선임이 되셨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속한 의원 연구단체라고 합니다. 네. 건강도시 연구회에서는 말 그대로 지역의 활성화와 건강도시를 위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또 관련된 어떤 선진지도 견학을 해서 더 풍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 또 연구단체에서는 낙동강 반변천 친수공간 접근성 확대를 통한 어떤 건강도시 연구 영역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연구 영역 주제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주제 2가지를 하반기 연구 영역 주제로 결정되었는데요. 추후에 이 연구 영역 결과를 주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 먹고 살기 바쁜 대다수 시민들은 제가 속한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생소하십니다. 네. 또 지방의회 방문 경험 있는 주민들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경북도의회, 시군의회 등 지방의회 사용 설명서를 준비했고요. 저보다 훨씬 경험 많은 다선 의원님들께서 해주셔도 좋겠지만, 일단 초선인 저부터 앞으로 좀 꾸준히 이야기해서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방의회 가보신 분들이 정말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지방의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의라고 할까요? 네, 일단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인데요. 네. 지방의회를 이해하려면 의회, 국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현대의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과거의 강력한 왕정 국가에서는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폭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법을 무시하고 사람 목숨 날릴 수 있었는데, 또 최근 현대사의 수많은 군부 독재, 일당 독재 국가들의 경우 최고 권력자 명령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은 독점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 3개로 쪼갰는데, 지금 또 지방 분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경상북도지사 안동시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했어요.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은 과거의 시장 군수님들은 지역 주민들보다 인사권자인 내무부 장관,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앙정부의 권력도 지방정부와 분담을 했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역의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117조, 118조에 있는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대한민국 헌법 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자치입법권, 조례라고 하죠. 네. 조례 제정의 헌법적 근거가 되고, 118조가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지방의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폐지는 헌법 개정사항이고, 재미난 것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어쩌고 저쩌고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 선거는 헌법에 규정이 있네요. 네. 근데 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으니 지방의원은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체장은 선거가 아닌 방식도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게 이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런 게 다르군요. 의원은 꼭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가 아닌 방식도 가능은 하다. 이런 게 헌법에 네, 가능은 하죠. 근데 그렇구나. 지금은 다 선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가 뭐 독일이나 영국처럼 의회 중심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연려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분들 계실 텐데 지방자치단체랑 지방의회는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인데요. 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결정하는 기관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 결정대로 일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기관 대립형 구조, 그러니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별도로 뽑아요. 그러니까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를 각각 선출하다 보니까 안동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안동시의회 의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그런데 네. 독일이나 영국의 그런 의원 내각제 국가는 의회 다수당에서 집행기관을 구성합니다. 이것을 기관 융합형,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뽑죠. 국회랑 대통령 따로 뽑는 것처럼. 그래서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들 위해서 협력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권한으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우리 시장 군수님한테는 집행기관이니까 집행권이 있는데 이 집행권을 쪼개면은요, 예산 편성권, 조직권, 인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동시에 무상버스 정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시장이나 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권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조직, 버스가 중요해? 그럼 교통행정과라는 조직을 둬서 정책을 하는 거고, 인사권. 시장님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조직, 인사권 3대 권한이 있는데 네. 의회는 어떤 권한이 있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치입법권은 조례, 그러니까 지방의 법인 거죠. 안동시 청소년 무상버스를 위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치재정권, 편성은 시청에서 하지만 의회는 예산 심사 및 결산 승인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냈어요. 10억 원짜리 정책. 근데 의회에서 5억 원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안동시 행정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잘한 것은 칭찬을 해야겠죠. 근데 뭐 이번에 어떤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결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관이다. 네, 그래서 두 기관이 서로 협업을 잘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 하반기 일정이랑 좀 연결해서 들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올 하반기 주요 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일정이랑 이해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원래 상반기 해야 되는 일정들이 밀렸는데요. 자, 먼저 올해 7월 달에 지방의회가 열렸죠. 그럼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장단을 뽑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라고 하죠. 네. 뭐 안동시 같은 경우는 뭐 경제도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좀 더 그 특화된 일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요 업무 보고라는 걸 해요. 안동시 농업부서는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각종 안건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임시회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네. 이때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추경하는 게 있어요. 네, 추경. 이게 뭐냐면은 본 예산을 1년치 예산을 잡아놨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막 수혜가 나면은 예산을 더 써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가계부를 고치는 것을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를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의원들의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돼서 연구 영역 주제도 선정하고 뭐 견학도 가고 의원님들 5분 발언도 하고 네. 또 본회의 때 시장님한테 질문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있는 활동이고요. 네. 그리고 9월 달에 정례회 추석 연휴 전에 하는 게 지금 2026년도잖아요. 작년도 2025년도 결산서 승인을 26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네. 작년에 안동시 가계부 평가 결산을 올해 하고요. 그러면 2026년도 안동시 살림살이 썼던 거를 평가를 언제 하냐. 2027년도에 그 결산을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안동시 살림살이 예산안 승인을 언제 할까요? 바로 올해 2026년 11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내년도 안동시 예산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살림살이도 올해 승인을 하고 작년도 살림살이도 올해 결산을 승인을 한다. 즉 예산은 내년 거를 올해 승인하고 네. 결산은 작년 거를 올해 승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요. 예를 들어 안동시가 어떤 정책을 합니다. 네. 뭐 축제가 어떻고 근데 시민들이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기간이 행정사무감사인데 10월에 열리는 임시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마지막 연말에 몰아서 안동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내년도 안동시 행정이 이제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하반기 일정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네. 요때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겠구나. 이때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행정을 이렇게 견제해서 일을 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사실 지방의회가 여전히 좀 먼 느낌이거든요.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거나 네.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해서 만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찾아가도 되나요? 네, 그냥 그 일정 맞아서 찾아가면은 대부분 지역구 주민분들은 자기 지역구 주민이 1번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 네. 저만 해도 강남 남선 이마 주민이 저를 보자고 하고 이런 불편한 얘기한다는데 거절할 의원님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표를 주셔 당선됐기 때문에. 네. 가장 추천드린 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은 의원한테 얘기해도 되지만은 요즘 동사무소라든가 민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이 민원을 전달하다가 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시가 이런 거 바뀌어야 된다. 축제 이런 게 바뀌어야 돼. 버스 노선이 불편해 할 때는 평소에 이야기해도 좋고 그 행정사무감사가 11월부터 하면은 그 전에 막 현수막이 붙어요.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전에 8월, 9월, 10월에 조금 안동시 행정이 개선돼야 될 게 있으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전에 이런 의견을 주시면은 우리 지방 의원님들이 더 일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보면은 회의록이라든가 영상 중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안동시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농촌 버스, 청소년 무상교통 검색하면은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안동시 의회가 행정과 주고받은 모든 회의록이 다 지금 기록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활용이 되고 어쨌든 안동시 의회 홈페이지 가면 이 의회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 참고해서 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써먹어 주시고 그래서 더 좋은 지역사회 만드는데 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네. 시민분들도 많이 심부름꾼들을 써먹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방의회 활용법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지방의원분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또 시민들도 더 감시해 주시고 의견도 내어주시면은
지방의회와 행정이 더 주민들 위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대한민국은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사실. 네. 이런 거 초등학교, 중학교 선진국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게 또 전 지방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순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순규 안동시의원과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